네, 3월 2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톡톡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핸드폰은 끄시고요.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100만 요정이십니다. 아니 근데 예, 100만 요정. 키자마자 유튜브 댓글로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분이 장성철 아웃 그 위는 장성철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다. 장성철 빼라. 자, 선불 달아주십시오. 빼라, 실시간으로 빼라.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 예. 떨어집니다. 예. 장성철은 보기 싫다. 장성철 소장님이 네. 조국 대표와의 그런 대화를 예. 인연을 얘기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전체 해주세요. 클립으로는 예, 그게 거의 80만 가까이가 나왔고요. 그날 하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구글 트렌드 코리아가 알려준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그 작가님이나 PD님들이 썸네일을 잘 달아서 그런 거지 출연자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겸손까지.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썸네일을 진짜 잘 다루신 것 같아요. 그때 그럼요. 마지막에 조금 얘기했는데 진짜 그걸 제목을 그걸로 딱 달아가지고 막판에 할까 말까 내 고민하다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다 하세요. 그러면 딱 뽑습니다. 딴 방송 가서 엄청나 혼났어요. 여기서 하시면 왜 됩니다. 거기 가서 했냐고 그냥 예. 연락이 혼났네. 게다가 쇼츠도 100만 가까이 아마 곧 100만이 될 겁니다. 두 그러면은 분 정말 그다음에 엄청난. 보너스 저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아유, 뭐 그것도 실력이십니다. 숟가락 큰 거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보너스로 100만 원 주시나요 그러면? 네, 자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대표님이 있으시니까 대표님 그거는 사랑합니다. 100만 네. 구독, 100만 조회수, 100만 원. 네. 자 앞으로도 회당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당 원씩.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그 정도 되시면 주변에서 워낙 두 분 다 방송 많이 나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가 100만씩 나오면 더 알아보시는 분 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원래 그런 거라서 역시 별로 뭐 스타셨으니까 저는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연연해 주시고요. 제가 볼때 소장님은 다 나쁜데 거만해. 다 나쁜데 거만. 거만해. 앞에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아예 뭐 김준일 대표는 저보고 깐죽거린다 그러고 박성태 앵커는 나보고 거만하다 그러고 네 아니에요. 동생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이제. 그렇게 거만하진 않아요. 네, 자 얼른 말말말로 거만하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100만 요정인 장성철 100만 소장님이 요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합쳐서 177만 요정. 아니 그 뭐 흔한 일이라서 자꾸 뭐 그걸 강조한다라는 게 너무 촌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보통 일주일에 한 200만씩 하니까. 아. 네. 이건 뭐 200만 원씩 쓴다고요. 칭찬해 주셔가지고 쉐쉐 쉐쉐 아 쉐쉐 바로 들어가시네요. 쉐쉐 쉐쉐 발음이 부정확해요. 쉐쉐. 쉐쉐 쉐쉐 예. 아니 중국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쉐쉐 쉐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선거 현장 유세 과정 중에서 하신 얘기지만 이것은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여러 가지 뭐 문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얘기하신 게 있지만 그럼 우리는 중국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다 머리 조아리고 다 알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래요. 그냥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이 다 벌어져도 그냥 쉐쉐 그렇게 해요. 작년인가 싱하이밍 싱하이밍. 주중 대사. 대사 아니요. 주한 대사 아, 예, 중국 그렇죠. 대사. 주한 중국 대사 한테 가서 일장 연설을 들으셨던 그렇게 중국에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근데 저는 이재명 씁쓸했어요. 대표가 아는 중국어가 별로 없어서 쉐쉐라고 그랬지. 니아오마 리아오마. 그건 나 또 모르나? 다른 중국어 아는데 방송이 부적절할 것 같네. 자.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 맥락을 쭉 들어보면 아유 중국 감사합니다. 대만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알았어 요라는 건데 그럼 알았으면 알았다라는 중국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몰랐던 거지. 그 쉐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럼 뭐 하지 말아 하지 중국어 아는 거 몇 개 말았어야지. 있어요. 니아오마, 리아오마. 니얼산스 뭐 다 알죠. 리얼산스 4개야 그러면. 네. 4개. 6개 정도는 알죠. 네. 이게 못 왜 알아듣는 근데 말로 이재명 대표를 왜 옹호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옹호하는 거 저는 항상 정확한 평론을 추구하니까. 그럼 나는 부정확한 평론을 아니 추구해요?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요? 네, 나는 이 표현이 네.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상암동에 쉐쉐라는 중국집이 네. 있는데 어쨌든 쉐쉐 고맙습니다는 그냥 한 말 같아 쭉 그 당시 맥락을 보니까 중국이 뭐하라고든 대마든 요 뭐라 하든 얘기인데 쉐쉐?
고맙습니다. 그냥 셰시.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건데 중국어가 별로 없어서 거기다 니아오만 하기가 그러니까 샤시라고 뭐 실라고 한다든지 이게 예라는 중국어 뜻이요. 발음이 좀 남다르신 것 제가 같은데요.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아, 한국 사람처럼 아 생기셨습니다. 그래요? 중국 현지 가면 다 중국말로 말 걸어요. 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먼저 우리 딱 한마디 팅부덩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을 할 때 맥락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표현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말도 많고 또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그 표현도 거기서 나왔고 아니, 그런 건 좀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맥락상 아니, 내용으로 보면 근데 좀 상당히 다르다 이 좀 말씀이시죠? 옹호하고 방어하는 듯한 느낌 아니. 아닌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지? 지금 막 민주당이 총선 승리할 거라는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슬슬 지금 민주당 권력의 줄을 댄다 내가. 진짜 아니요.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권력의 줄을 댄다. 뒤에 내가. 물음표. 우리 6번 PD님이 물음표 끝을 올렸잖아요. 끝을 올리면 뭐라고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발언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중국의 언론에도 이러한 발언이 나왔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지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와 관련된 그렇게 좀 연관될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한 이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말실수를 한 거 가지고 같고 근데 좀 더 실수가 큰 건 그 뒷부분에 나와요. 뭡니까?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뭐라고 볼까요? 크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럼. 한 얘기 같고 네. 왜냐하면 양안 문제에서 우리야 사실은 대만 해협보다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전쟁 상태로 가버리면 북한이 뭘 할지 모르는 그럼.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긴장이 사는 건 저는 가장 큰 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더 낮아지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거고 시진핑 주석이 이걸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과의 군사 긴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국지전이라도 나고 그러면 가능성 잠재적인 전투나 전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또 그 시기에 중국을 돕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대만 해협이 상당히 우리로 주요 항로예요. 거기로. 무역. 근데 거기에 뭐가 나든 그러면 우리도 경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이재명 대표가 쉽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뒤에 예. 발언도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럼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나 다른 강대국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당연히 어떠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넘겨가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지도자로서 할 말이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혹시 쉴드 치냐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보다 이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한 맥락상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더 큰 건 여기 야당 대표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속 중국과의 긴장 그래서 북한도 우리랑 지금 되게 거의 뭐 주적이라고 하고 긴장이 돼 있는데 가치 동맹을 얘기하면서 러시아, 중국을 더 바깥으로 돌렸거든요. 그게 전 크다고 봐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걸 지적하다가 그건 말이 맞죠. 좀 핀트가 나가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건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포인트고. 예,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고 왜냐면 어쨌든 남북 관계를 뭘 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약간 꼬셔가지고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편드는 것 같은데. 와중에 저는 기력진 누구 편도 안 님이 들어요. 슈퍼챗 8,750원 아니라고? 쏴주셨습니다. 그럼 편 두는 거라니까. 8,750원. 내가 좀 봤을 때는 들어주세요. 아직 두 진짜 분. 상당히 많이. 뭐라고요? 8,750원 장성철 소장님한테 대파 10뿌리 드리겠다면서 네. 기력진 님이 슈퍼챗 쏘셨어요. 아, 대파. 그게 그러니까 이 뿌리만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네. 단이 아니고 그냥 뿌리만. 네, 뭐 이수정 교수님 피셜에 따르면 그러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선거 도우미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거 좀 들어봤는데 왜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저러면은 본인 선거나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인터뷰였어요.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겠죠. 아니 이성윤 교수가. 그분만이 아니라 인터뷰의 태도, 내용, 상대방이 있었거든. 그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막 중간에 말 끊고 내가 지금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뭐 토론 사회자가 있고 그러는데 뭘 주도권 토론을 해 전화 인터뷰하면서 뭘 주도권이 있어. 그냥 서로 배려하면서 하면 되죠. 안 그래요? 이수영 교수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선거가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네요. 아니 근데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좀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네. 8,750원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끼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시사인에서 저에게 8,750원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마워해야 될지 솔직히 참 그런 말 하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파로 주세요. 대파로? 알겠습니다. 집에 파가 없던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뿌리 예, 대파 생기겠습니다. 10뿌리면은 대파 한 단 좀 넘어요. 근데 양재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로마트.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정부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전 정부 정책이 실패가 한 게 훨씬 더 크고 이게 외부 요인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뭐 파 가격이 9,000원까지 갔다 뭐 10,000원까지 갔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권 교체됐잖아. 그래서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지난 정권 이제 집권 3년 차인데 아직도 그냥 문재인 정권 탓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탓하는 거는 저 같은 보수 패널이 민주당 패널 공격할 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편은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 그다음에 여당은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준비해 오셨죠? 요거부터 얘기 안 해요? 끝났어요? 더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할 게 뭐 아니, 있어요. 네. 쉬쉬.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말 들을 게 없다는 거지. 지금 비슷한 말이 그렇구나. 반복되는 거.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상처 엄청 상처받았어요. 유연한 처리. 아니 100만 요정한테 저럴 수가 있나? 진짜 상당히 177만 요정으로 177만 정정하겠습니다. 요정한테 저럴 수가 있나? 진짜 기분 나쁜데? 그냥 이럴 때 쉐쉐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쉐쉐. 혀를 약간 입천장에 붙이고 하면 돼요. 네, 유연한 처리로 가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24일인가요? 얘기했어요. 그 의대 증원 문제에서 자꾸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처리를 해라. 네. 원래 그 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었죠. 만나서 의료계를 만나서 뭔가 중재안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내가 알고 있었어. 물론 알고 있었죠. 미리 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유연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대통령이 한 번도 유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연한 처리 대체 뭐지? 했더니 아주 핵심만 보면 그거죠. 전공의들 25일까지 안 돌아가면 사직 처리. 사직에 대해서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처리를 하겠다. 지금 뭔가를 요구하다가 사표내 이런 전공의들 물론 의사들도 과하죠. 그런 거 좀 과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 해놓고 요 벌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사실 유연하게 접근할 거는 2,000명 직원 가지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건데 요거는 요지부동이고 나머지는 유연한 처리하겠다.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어제 얘기를 했어요. 총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랑 긴밀히 소통을 하시라. 이거 웃으세요. 대통령이 말하면 웃겨요? 너무 하시네. 아니 대통령이나 소통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대통령님이 소통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대통령님? 괜찮은데 한번 더 해주세요. 소통이 뭔가요? 네? 소통은 대화하는 거죠. 소통은 대화.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걸어봐요. 걸어봐. 저는 다 걸겠습니다. 제가 소통의 뜻을 안다라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네? 저는 먹다 남은 물을 걸겠습니다. 그거 마시세요 그냥. 예. 아무튼 지금 중재자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어떤 목소리를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불탄경만 안 있으면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별로? 예. 소구력이 없었어? 아니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통의 되게 시니컬하신데? 뜻을 소통이랑은 이쪽 저쪽 대화를 해야 겸손을 되잖아요. 위해서 제가 그런데
대통령의 대화는 이쪽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근데 보면 제가 대선 준비할 때도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쪽 사람들 후보일 때 만나서 뭐 얘기를 듣는 건데 한 95%는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식사 자리 뒤에 나와서 아휴 대통령님 말 언제 끝나요? 우리 이제 그만 가보고 싶은데 대선 후보에게 당시 지역 사람들이 와서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을 오래 들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소통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했구나. 조국 한 대표랑만 하고. 사실은 윤석열 캠프가 처음 이제 구성이 될 때 저보고 거기서 와서 좀 일 좀 해라고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재요. 일요일 날. 그때 이제 9시에 검찰총장 그만뒀을 그만두고 때인가요? 나서 이제 캠프 구성하기 예. 바로 직전에 예. 가서 우리가 캠프를 구성하자고 저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아, 가재 그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약속 있다고. 아, 운동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네,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랬죠. 제가 뭐 보수 패널인데 당연히 도와드리겠다. 윤석열 후보님 도와드리고 제 방송 나가서 하지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엑스파일 빵 터뜨렸지.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만날 이제 인연이 생기지 않았던 상황이신 거네요. 제가 드럼통에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뭐 이렇게 안 만나도 좋은데 큰일 날 그렇죠. 뻔했죠.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화 못했죠. 그때 엑스파일 터뜨렸잖아요. 능지처참 당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조선시대 같으면.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 와서도 신나서 얘기하셨거든요. 언제? 네? 그때 썰전 라이브 와가지고 신나서 얘기했어요. 그건 한참 후에 일 거의 아닌가? 거의 초반에 제가 근데 거의 처음으로 어쨌든 모셨죠. 알았어요. 자, 어쨌든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화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소통을 스스로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통을 강화해라가 아니라 소통을 강화하겠다. 네? 하겠습니다. 존댓말로 쓸게요. 그래도. 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지. 지금 선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과 고집과 그냥 분노만 계속 표현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힘 선거 치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바꾸어 보겠다. 내 스스로 바뀌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국정 운영 그다음에 총선 승리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이제 통은 통인데 소통은 아니고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 이번에 호주 대사 문제에서 그게 이제 물론 호주 대사가 주 호주 대사 이중섭 대사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해결됐어 또는 최소한 문제는 커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고집불통의 모습이 그 일주일 정도 쭉 보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무섭지. 깜짝 놀랐잖아. 내 욕하고 있지.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불통 이미지가 각인됐고요. 의대 증원 문제도 그래요. 일부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완강한 모습 뭐 이것 때문에 긍정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만 돼 있고 2,000명 조금도 어떻게 바꿀 수 없어. 협의 불가능. 이렇게 나가면 지금부터는 이제 역습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고집불통 문제 때문에 와 그거 2,000명 그래 많이 늘린다니 좋아. 그런데 꼭 2,000명을 한 번에 계속 5년간 필요 있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커질 수 있어요.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의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는 원래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집단 직역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정부는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물론 협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주말에 이야기했다가 지금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좀 중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의사들과의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중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중재하려면 위원장은? 무서워라. 대통령과 중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얼굴 앞에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 선거
쳐다보고 안 할래. 얘기해, 쳐다보고. 싫어, 나 무서워. 안 할래. 네. 말을 못하네. 한동훈 위원장은 의사가 아니라 이런 편말로도 말을 맞게 하는데 면전에서 소통이 되겠냐고요, 대통령님이. 한동훈 사진만 봐도 지금 보수 참전 패널이 장성철 소장이 말을 못해요. 이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을 설득할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님 잠시만요. 네. 덮어놓을 테니까 맘껏 얘기하세요. 아 편하다 이제. 대통령님 의사정원 2,000명 늘리는 거를 고수를 하시면 의사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에게 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라고 대통령과 소통 강화하고 대통령을 먼저 설득한 다음에 의사들을 만나야 자 제가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그게 바로 소통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대통령 좋아 선을 딱 긋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설득할 거예요. 그때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해드리겠습니다. 의사 교수님들 사퇴서 내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그렇게 의사들이 안 했죠. 처음부터.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정권은 가져와야 된다. 그럼요. 네, 예. 그 처음에 뭐 의대 정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의사들이 그 어쨌든 자기 뭐 라이센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 면허 정지에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때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장소영과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이 본질적인 걸 들어줄까? 저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원 문제는 않고 정말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 면허 정지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얘기를 한 거고 또 생각해 보면 물론 의대 저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사들이 막 그렇게 힘싸움으로 어디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 것도 상당히 부적절해요. 아 그럼요. 근데 의사들은 원래 자기 직업 이기주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2,000명 5년 늘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3,058명으로 갑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로선. 그러면 교수들 1,000명 더 뽑았어요. 그래서 2,000명씩 더 늘려서 5,058명 가르치다가 매년 그러다가 다시 3,058명으로 뚝 떨어지면 그럼 이 교수 1,000명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죠. 근데 그건 관료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건 2,000명씩 10,000명 뚝. 이 앞뒤는 몰라. 요거는 능력 있는 관료라면 하지 않을 거죠. 추정컨대 누군가 요렇게 해라고 소통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거 너무 또 고집부통 막무가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가 초반에는 긍정적 평가로 됐지만 나중에는 부정적 평가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대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문제 제기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문제만 제기해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까지 드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는 거고. 나는 의지는 있다고 봐.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 난 윤석열 대통령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 뭐하고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로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안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았지? 나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안 돼. 어떻게 알았지? 이건 안 돼, 궁금한데요? 안 돼. 이틀만. 아니, 죄송합니다. 나와! 아니 언론의 있어요. 자유를 시사인은 언론의 자유를 능력이 보장하는 없어. 것입니다. 차라리 의지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자, 의대 정원 이슈가 부정평가에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또 민생 경제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민생 경제 어렵잖아요. 대파 가격 때문에 국민들 화나 있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 정부의 장차관들 모아놓고 자 우리 물가 안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파 가격 이거 낮출 수 있는 방법 뭐냐? 생산 시설도 가보고 유통 과정도 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고작 하는 짓이 죄송합니다. 고작 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국정농단이라고 30년 때려놓고 구형했죠. 예. 이제 와가지고는 국정 운영에 좋은 말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고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못 구성됐다라고 저 지적을 한번 했었잖아요. 선거 상황실이 다 대구, 경북, 부산 사람 4명이 선거 상황실장, 부실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일이 우리 선거에 유리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지지층 결집해야 됩니다. 이런 일정이나 짜고 있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 전략 잘 못 짜고 있다. 진짜, 대구 진짜. 경북 가는 건 맞지 않다. 진짜 흥분한 거. 당연하죠. 오늘 국민들은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사과 가격, 대파 가격, 야채 가격, 과일 가격 때문에 지금 화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선거 전망이 어렵냐고 지금 답답해. 물가는 농협 유통이 해결해 줄 거예요. 대통령 다니면 다 875원이야.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이마트도 가고 하나 좀 바쁘겠지. 막 가야지. 홈플러스도 가시고. 네. 와중에 비꼬는 거죠. 해 선생 비꼬는 거죠. 영원님도 비꼬는 거예요.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말고요.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제 계좌로 직접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거 지금 선대위 구성 잘 안 돼 있고 선거 일정도 좀 별로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선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건 장성철 소장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이제 보수에서도 한쪽 그다음에 뭐 크게 내 선거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지역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이런 게 좀 돼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가 있으면 좀 더 긴장 않고 정책을 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면 수도권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 거는 뭐 전략상은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만큼 왜? 보수 결집이 중요한 때인가요? 뭘 위해서 지난번에 뭘 도태우 위해서? 변호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공천 저는 이제 취소됐죠.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예. 제 도태우가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물가보다 중요해요? 대파 여기- 가격보다 도태우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해보세요. 또 나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요하다고 안 봤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안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인터뷰도 사실 잘 안 했는데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언론 인터뷰를 안 했는데 그 대전에서 카페에서 만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자에 나왔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얘기였냐면 총선 이후 계획에 대해서 묻자 저는 정말 총선 이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온 말이 제가 무거운 자리라고 했나요? 큰 자리로 잠시만요. 적어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동훈 예. 위원장이 어, 조선일보와 누군가 인터뷰에서 어떤 한 말이죠. 사람은 예. 총선 끝나면 유학 가버릴 테니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들 소용없다고 한다더라. 저희 36개 어떤 사람이죠? 줄행랑 저희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그거 거기에 보나 봐 대해서 방송. 저희 방송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예. 그렇겠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제가 중요한 무대에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무대에 굉장히 빨리 나왔다. 본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본인이 나오긴 나올 건데 대선 빨리 주자에 나왔다. 그렇죠. 예.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한 건 그전에도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됐고 지지율도 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잠재적이든 또는 뭐 명시적이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예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렇게 말이 들리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빨리 나왔다.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빨리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때나 부르면 나오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지. 근데 본인 마음속에 어쨌든 대선 구체적으로 정치에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 당연하지. 그리고 초심을 지켜 정치하겠다 이랬었거든요.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보수층에 좀 강성 지지층에도 소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총선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를 대선 주자 한동훈은 못 봤을 거예요. 두고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는 욕구가 난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의 강성 지지층도 끌고 갔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그래서 있었다. 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세요? 유학 간다 안 간다 이런 말 많았는데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배워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망이 어둡잖아요. 총선에서 패배하면 다음 날 바로 비대위원장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정치 방정식이죠. 패배는 이제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다라는 게 기준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선거 승리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로 이제 또 네.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만약에 그럼 안 나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네. 민주당이나 야권이 180석 이상을 딱 얻는 지난번 총선보다 총선보다 더 많이 의석수를 얻게 되면은 그럴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25석 지금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100석 내외 정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야권이 180석 넘어가게 되면 향후 총선 이후의 전국은요 탄핵 전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이나 또 다른 당들이 되게 세게 캠페인을 했거든요. 3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끌어내리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탄핵안부터 발의할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사회적으로 대단히 험한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거고 나라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면은 여당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래 권력인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또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좀 쉬었다 올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더 장악을 해볼까 그외 갈림길인데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국이 눈앞에 있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는 되게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나 국내에 남아서 그냥 나 정치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조언하자면 굳이 뭐 조언할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네. 그냥 이게 좋겠지요라고 얘기하면은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최소한 1년 이상 그게 나을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 대통령은 급격히 레임덕이 올 수 있고요. 그럼 레임덕이 오면 힘이 빠지냐? 우리가 사령과사의 연구소잖아요. 대통령 관상을 딱 보면 네. 아 관상까지요? 저 관상은 볼 줄 모르는데 이렇게 쭉 보면 스타일이 보여요. 최소한 MBTI는 우리가 딱 보이니까. 아 MBTI 네. 예. MBTI 딱 보면 누군가 막 한다고 해서 레임덕이 된다고 해서 그거 난 힘 빠졌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오랜 본인이 관찰의 권력을 결과 갖고 예. 그렇게 오랜 관찰 안 했어요. 아, 그냥. 실끝 봐도 그래요. 실끝 봐도. 그래서 그러면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본인은 뭘로 대통령의 강하게 최대 권력을 갖고는 검찰권이잖아요. 수사권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한바탕 사중 전국이 몰아칠 수도 있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한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1차 갈등이 있고 난데 바로 다음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박 선생도 무사하지 못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요? 박성생. 저요? 저는 외국 가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네. 사정 정국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레임덕이 힘을 대통령을 빼내려고 해서 대통령이 순순히 빠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인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데서 이제 또 실수가 나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언론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많은 여기서 경제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더 강해오고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엔 지는데 저는 그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때 피해 있는 게 좋아요. 괜히 앞에 있다가 침 튀겨요. 말 크게 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침 튀기죠. 예. 여기서 침만 튀기면 뭔데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두 피해 있는 분의 게 좋다. 전망이 좀 갈렸네요. 그런데 저는 박 앵커님의 말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거를 패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외국 갔다 와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저도 좀 전망을 외국은 해보고 안 나갈 걸로 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아, 한동훈 위원장한테 템플스테이 추천하신다고요? 네, 뭐 종교는 다른 거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한적하게 우리 시사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고정 패널. 아, 한동훈의 뭐 정의론 해가지고 네. 한 마디씩 좀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던가. 저것도 괜찮아요. 영화 있잖아요. 한동훈의 영화 아니, 감상. 나의 리틀 포레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리틀 포레스트 적은 숲. 근데 템플스테이 적은 숲 핵심은 말을 하지 뭐 않아야 되는 것인데 방송에 모건세? 나오면 또 너무 아. 말을 많이 해서 혼잣말 하면 효과가 없지 괜찮아요. 않을까. 어디 몰래 하면 되겠죠 뭐. 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외국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 남아가지고 정치적인 재기를 노릴 수도 있고 국내에 있으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총선에서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전 1년도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검찰이 말 안 들을 거고 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검찰이 진짜 말을 들을까? 예. 말을 안 들을 네. 거고 야당이 힘이 더 세진 야당이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언론 환경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지율이 더 하락할 거거든요. 지지율이 만약 2자 때 20몇 %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스타일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심지어 국민의 눈치도 안 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통치를 살아왔기 때문에. 못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진짜 현실적으로 쭉 봐봐요, 이렇게. 무섭다. 자, 두 그 분의 스타일 어때요? 전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스타일이 4월 10일 이후에 한번 체크해 저는 보시면 될 일단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 명백한데 4월 10일 이후에 최소한 한 달 반 이내 검찰 인사가 있을 겁니다. 박성태 예언 한 달 이건 이내 저는 아무 인사가 정보도 있다. 없어요. 예. 정보도 없고 그냥 예언. 예. 그때 할 지난번에 때쯤 됐어요. 인사 안 했단 말이에요. 밀리긴 2월 달에 했죠. 예. 하는데 총장부터 총장은 좀 임기가 약간 몇 달 남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면서 이제 딱 혹시 기강이 빠질까 봐 처음엔 강력하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못 가죠.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맥시멈 1년도 못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동안은 더 이 에너지가 막 서로 싸우는 동안에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있다가 옆에서 침 맞을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봅시다. 제가 조언하자면 빠져 있는 게 좋다라는 거고 어차피 지금 여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에 또 부를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여권에서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같은 이런 관점만 보인다면 대선 주자로서 저는 검사 비슷한 검사구나. 좀 더 젠틀해 보이는 검사구나. 이거 말고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선거에 졌어. 선거에 대한 평가. 예.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고 나올지 한동훈은 할 만큼 했어라는 평가가 나올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와중에 또 이신하님이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화이팅 이라면서 굉장히 방송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처럼 방송 계속 하다가 지금 제가 쫓겨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 이 선거가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180석까지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이상도. 더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수 언론이 가지는 어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요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칼럼에 보면 이제 총선 지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가 싶은데 이 칼럼 보셨죠? 안 봤는데 결단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시려고 그런 네. 거예요. 하나는 개헌을 던질 수가 있죠. 본인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을 던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건데 노 씨들이 그렇게 했네. 중간 평가 할 수가 있죠. 신임 투표. 근데 사실 이번 선거가 중간 평가라는 말도 많긴 아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따로 신임 못 원포인트로? 받으면 나 그냥 하야하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거든. 전국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큰 이슈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늘 하던 대로 이 스타일로 분석을 하잖아요. 관상은 좀 구린 것 같아요. MBTI로 앞으로 얘기할게요. MBTI로 뭐 하면 있어 보인다. 그렇죠. MBTI 있어 보이죠. MBTI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관상하자니까 내가 무슨 법사 비슷해 보여서 관상 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지금 주필은 아니고 고문으로 되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보면 여전히 이제 유력한 네. 언론, 보수의 유력한 그쵸. 언론인이긴 하죠. 그냥 네. 협박이에요. 누구에 대한 협박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권 말 들어라.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당신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 분류되는 쪽에 뭐 고위직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디올백 때인데 엄청 싫어해요. 윤 대통령을 다. 일단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지도 않고 철학도 없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막무가내식이지 뭐 무슨 어떤 보수의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본인의 선호도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듯이 민주당 쪽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때 사람들 안 좋아한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는데 당했다.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하는 거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진보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주기로 하니까 비판을 했었는데 이재명 쪽을 비판하고 지지를 했었는데 너무하니까 이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일보 칼럼 보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이러다간 우리도 지지 안 해.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죽어도 안 듣습니다. 들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헌도 할 수 있고 증거표시도 절대 안 해요. 안 한다. 본인이 다른 걸 다 해도 안 저기 뭐 설득이 일단 설득을 하려면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못 해요. 누가 옆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례 다 그렇잖아요. 그 설득이 일단 안 먹힌다. 신문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도 신문을 안 봐요. 추정컨대는 유튜브를 보시니까 이게 안 먹힙니다. 아마 이게 딱 보고 올라가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끝. 말씀드렸던 칼럼 제목은 4.1 총선에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중간중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칭찬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런 대통령 양보하는 대통령 좀 못 봤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도 왜냐하면 잘하지 않으면 레임덕에 빠질 거고 그러니까 좀 잘해라. 너 이거 큰일 나. 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는. 근데 대통령이 물론 안 됐죠. 누군가 이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 야권 인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윤석열도 모르지만 제 아는 사람이 또 좀 많이 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전에. 근데 윤 대통령은 왜 그래? 뭐 제가 분석한데는 여러 들은 얘기로 분석한데는 사실은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가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윤 대통령처럼 아주 쉽게 대통령이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윤 대통령이 야 옛날에 내가 저기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하고 말이야.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하고 말이야. 그랬을 때 남들이 다 너랑 똑같은 얘기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갖고 지금 대통령 됐어.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 본인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사실 대통령 권력이 최고의 자리라고 본다면 바로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가장 쉽게 성공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언은 누가 했냐? 추정컨대는 김건희 여사가 했겠죠. 그건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죠. 녹취록에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우리가 가능하죠. 네. 와중에 저희 제작진이 윤석열 대통령 MBTI 찾아줬는데요. 뭐 알려진 바입니다. ENFJ라고 하는. ENFJ요? 예. 예. 관찰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잠시만요. 자. 제가 보니까 KJBT예요. 네? KJBT. K는 없는데요. K 없어요? 네, MBTI 너무 K 모르시는데 이야기하셨다. 제가 딱 걸리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K가 생각이 그거 듭니다. 아니야? 경로. 역시 장 선생님이 눈치였어. 네, 마지막에 살리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MBTI는 KJBT. 네. 고집불통이다. 경로용. 제가 못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를 이야기 발언으로 하시죠.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MBC 제작진한테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좀 주는 좀 뭐라고 할까요? 무게라고 하나요? 좀 임팩트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게 조그만 일이에요? 참 그런 대통령실의 참모 빨리 잘라버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은 공직이라는 아주 고귀한 일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갑자기 눈시울이 촉촉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안구건조증이 씹혀가지고 지금 눈이 빨개.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가 그 판뿌리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럴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모습들이.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공감이 없고 그냥 너무 양쪽으로 나눠서 이쪽에 주장만 그냥 하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사실 있잖아요. 판뿌리가 어떻게 875원입니까? 그리고 그 영상 보면 뭐 이수정 교수가 3뿌리 5뿌리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최소 10뿌리 이상이에요. 한 뿌리가 875원이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비싸죠. 인플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뭐예요? 파송송 개나탑. 예. 일단 저는 단 2달간 파송송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뿌리 875원이다? 힘들죠 더. 근데 물론 뭐 이수정 교수가 그걸 모를 수도 있지만 영상에는 일단 최소한 10뿌리 이상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말한 거에 맞추려다 보니 대통령이 KJBT 고집불통 괜찮네요. 고집불통으로 계속 가다 보니 참모들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왜? 안 맞추면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맞추다 보니 자꾸 이런 억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은 멀어지죠. 총선 지나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멀어지죠. 검찰도 좀 있으면 멀어질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 외로움을 견딜 거냐? 화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 이 나라가 걱정된다. 예. 참 이야기를 할수록 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저기 윤 0707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MBTI는 AHMI다. 아나무인. 그것도 있네요. MBTI가 여러 개가 있네요. 예. 네, MBTI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 오늘 뭐 준비해 오셨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할 말 다음에 한 7시까지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3월 30일에 뵈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 네, 오프라인에서 또 뵙고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7시까지 할 이야기는 킵해 두는 것으로. 제가 뭐 찾아보니까 다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 마무리 인사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정치 풀 악셀 저희가 밟아보려고 누구요? 하는데요. 누구? 김종대 전 의원님. 네, 보조석에는 박주민 의원이 함께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